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리입니다. 니자입니다. 자코입니다. 엘리가 한국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4명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단촐하네요, 그죠? 오붓하네요. 오붓해요. 굉장히 엘리 그리고 또 뉴욕씨 모시고서는 그쵸. 얘기하다가 부쩍부쩍 했었는데. 그죠? 4명이니까 굉장히 쑥스러워? 쑥스럽구만. 네. 오늘은 벌써 9월이 되고 오늘 9월 1일이죠? 네네. 네. 무화과가 있는 계절. 그죠? 그런 거야 원래? 원래 8월 말부터 이제 슬슬 익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제 8월 말 되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새로운 신입생들을 받고 그리고 다들 학교로 기숙사로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하우징으로 돌아가는 시기죠. 8월 빨리 시작하면 중순부터 셋째 주, 넷째 주까지 해가지고 미국은 9월부터 새 학기, 그렇죠. 새 학년이 시작되니까 그게 사실 되게 한국에서 적응 안 되는 거였는데. 맞지. 그래서 비행기 값이 이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한국 유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아니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방학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갔다가 학기 맞춰서 돌아오는 시기고 막. 그리고 이래가지고. 여름 방학이 딱 끝나니까 네.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티켓이 많이 비싸지지. 그죠. 휴가도 있고. 대학교들은 좀 일찍 시작하고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고등학교 이런 데는 레이버데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략 9월 초부터 시작하죠. 네. 특히 뉴욕 쪽은요, 이 네. 동부 쪽은 다른 뭐 텍사스나 이런 데는 더 일찍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있는 이 뉴욕 에리아는 레이버데이 끝나는 때 맞춰가지고 바로 시작해요. 레이버데이가 약간 저 옛날에 3.1절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 뭔가 원래 이번 주 시작인데 시작을 휴일로 시작하게 되는 3.1절이잖아요. 맞아. 레이버데이가. 그래서 오늘은 대학 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 8월 20일 날 이제 큰 아이를 대학에다가 데려다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 학부모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대학 그 미국 대학 들어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낯설실 텐데 들으시면서 뭐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뭐 그렇게 애 대학 보냈는데 많은 그 공부와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대충은 알기 때문에 대충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더 관심이 가지시면은 주변에 뭐 유학원이랄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물어보실 수 있는 데를 가서 물어보시는 거를 네, 권유드립니다. 일단은 아이를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던 느낌은 어땠어요, 도케 씨는? 난 되게 슬펐죠. 어떻게 슬펐어요? 아니 뭐 그냥 아유 이제 애도 다 컸구나 그런 생각도 또 들고 뭐 여태껏 지내면서 얼마나 또 내가 또 잔소리를 했겠어요. 말도 못하죠. 구박구박을. 구박구박을 막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놈 시끼 막 그러면서 이것도 아느냐 지금.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잔소리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짠했어요. 이제 가가지고 여기서 한 6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데려다 주려면은. 운전해서. 네, 운전해서. 근데 뭐 그 전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학교별로 기숙사가 이제 보통 시리에 있는 대학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기숙사가 이제 한 군데 다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건물들을 여기. 쓰니까 어느 건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사 날짜가 다 따로 돼 있거든요. 내가 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아들이 들어간 데는 일요일 날 들어가는 날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여기서 아침에 출발했죠.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제일 늦게 도착했죠. 그 룸메이트가 3명이 있는데 셋 중에서 제일 늦게 도착한 거죠. 나머지 애들은 물어보니까는 다 펜실베니아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깝잖아. 그래서 다들 일찍 와가지고 벌써 자기 자리 다 셋업 해놓고 널찍널찍하게 남은 쪼가리 공간을 갖다가 뭐야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위치가? 있죠.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침대 위치, 침대 이쪽 벽 저쪽 벽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에 붙이고 뭐 그런 기본적인 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책상을 왼쪽에다 둘 거냐 오른쪽에 둘 거냐 뭐 그런 거는 먼저 온 놈이 짱인 거지 뭐. 네. 처음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웠네요. 그죠. 근데 뭐
특별하게 뭐 되게 뭐 불편하다 좁다 뭐 이런 불평은 우리 집에서 사실은 제일 넓은 방 쓰고 있잖아요 아들이. 아 못 가봤나 우리 방 아들. 아니 공사할 집 때만- 나눌 때 공사할 때. 공사할 때 아, 봤죠. 맞아. 예. 네. 제일 넓은 데서 쓰는데 뭐 그렇게 넓은 데서 쓴다고 그래서 좋다고 뭐 하지도 않고 좁은 데 쓴다고 그래서 좁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런 좀 욕심이 없어요 애가. 이제 슬슬 자아가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할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남은 자리에서 세팅해가지고 그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룸메이트 있고 한 기숙사는 무조건 일찍 가야 된다고. 가서 그쵸. 네, 일찍 가가지고 선빵을 놔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음. 먼저 바둑알을 놔야 제일 좋은 자리에 그치. 넓게 쓴다는 거지. 그치. 내가 나의 페이보릿 그래, 스페이스를 스팟이 있는데 네, 그치. 늦게 가면은 다 딴 애들이 가질 수도 그렇죠. 있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한 명은 이미 일주일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야, 그 아니, 독한 그게 놈이네. 아니고 걔는- 독한 놈이네. 걔는, 상상도 못했다 일주일 전에. 걔는 그 신입생들 대상으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아. 뭐 그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일주일 먼저 왔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걔는 거기에서 거의 뭐 왕이었지 뭐. 걔가 똘똘하네. 걔랑 친하게 지내러 가세요. 근데 이 자식이 말이야 뺀질뺀질해가지고 아주. 맞아. 그런 애들이랑 친하면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날 가서 바로 드랍하고 오지 않고 이틀 동안 피츠버그에서 잤어요. 그래서 아이를 기숙사에다가 데려다 주는데 그야말로 되게 큰 다라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큰 구루마이죠 구루마. 구루마 수준의 그런 바스킷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이제 뭐 다 담고 물건들 들고 이고 지고 막 그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 막내도 뭐 하나 메고 나도 메고 다 이렇게 온 가족이 총출동해가지고서 이제 가가지고서는 그거를 기숙사로 정말 그야말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그 학교에서 주는 침대 말고 그 위에다가 또 너무 딱딱하니까 더 올릴 수 있는 약간 한 3인치 정도 되는 타퍼 이런 거 가져가고 베개 가져가고 뭐 자기 물건들 막 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가가지고 또 막 다 닦고 내가 보기엔 닦는 거는 한국 부모들밖에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도 내가 그래. 딱 보니까 그 와이프 있잖아요. 그 네네. 소독하는 와이프 같은 걸로 네네. 거기에 있으면 책상이랑 막 이런 거 막 밴들밴들하게 닦아주는 거는 한국 부모 소독하는 물티슈. 한국 부모들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막 다 닦고 뭐 먼지 털고 이불 깔아주고 뭐 하여튼 거기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더 필요한 것들 해서 그 전에 가기 전에 도케 씨가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케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타겟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나섰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 마저 다 사가지고 넣어주고. 근데 일단은 굉장히 생각보다 정말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물을 생수를 주지 않잖아요. 그거 다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 먹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줄게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건축 법규가 그래요. 몇 명 이상 모이는 데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드링킹 파운틴 있잖아요. 네. 그걸 법적으로 둬야 돼. 네. 근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교실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드랍을 해줬고 그 일주일 내내 웰커밍 위기라고 그래가지고 신분 전환 훈련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뭐 여기에서 저런 모임도 있고 뭐 이런 게더링도 있고 뭐 에듀케이션 세션도 있고 부모들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세션도 있고 막 그런 일주일 내내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든 마실 물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분명히 펜실베니아 물이 뉴저지보다는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항상 정수된 걸 먹다가 애가 그냥 수돗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사 먹는달지. 그래서 가가지고 일단 브리타를 그쵸. 정수기 맞아. 네. 맞아. 그 유학생활 시작하면 제일 그거 나은 정수 번쩍하는 하나도 안 정수기. 되는데 맞아. 일단은 그걸 사. 네. 브리타를 나는 미국 가서 단 한 번도 브리타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거 근데- 진짜 세상 불편하고 그니까 진짜 불편하지. 이게 통이 이만하면 절반은 필터잖아. 필터. 그래서 물은 절반밖에 안 들어가. 잠기면 필터링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처음에 다들 이걸 사길래 그냥 나도 사야 되나 보다 그러고 사갖고 그걸로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정말 뭐 이 둥둥 떠다니는 먼지 이런 거나 걸러지는 거지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갑게 해서 마시면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나. 그래서 그냥 근데 뭐 딱히 그렇게 별로 워킹할 것 같진 않죠. 어쨌든 그것도 하나 사고 또 화장실 휴지도 다 사야 돼요. 아 그러죠. 네.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거 사주고 뭐 하여튼 정말 쉽게 말해가지고 혼자 하숙할 수 있는 것들을 웬만한 그러니까 조리 도구를 빼고는 다 그냥 사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넣어주고 이틀을 그렇게 거기서 보내고 이제 마지막에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 집 애는 이 먹는 저기가 되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고. 근데 이미 하루를 학교에서 지내보니까 음식 맛없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날, 다음날 새벽에 이틀을 자고 3일째 새벽에 다른 데로 출발을 할 거니까 두 번째 되는 날 밤에 저녁을 같이 먹을래? 이렇게 했더니 바로 0.5초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저녁을 사 먹이고 이제 기숙사 앞에다가 떨어뜨려 주는데 정말 여기에서 빠이빠이 하면은 땡스기빙까지 못 본다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막 눈물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저는 아이를 보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이때에 애가 대학을 가면은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대학교를 끝내고 대학원을 끝내고 그냥 영영 집으로 안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얘는 지금 한 개인으로서 독립을 하는 시기니까 그게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네, 만감이 교차하고 그동안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도 생각 많이 나고 안 돌아올 것 같죠? 근데 정말로 그 먼저 보내봤던 그 선배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자주 오고 약간 또 왔냐?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쪽으로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가면은 원래는 한 24일 정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띨띨한 우리 너무 똑똑한 우리 아드님이 다시 더블 체크를 해보더니 20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그거를 18일 날 얘기해줬어. 그래가지고 다 완전히 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쇼핑을 하러 다니고 미친 듯이 아마존 앱부터 켜가지고 필요한 것들 주문하고 막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쇼핑할 거 쇼핑하고 그동안 얘 셀폰을 바꿔줘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되게 바꿔주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던 거 그냥 막 그 김에 막 가가지고 막 다 바꿔주고, 예. 근데 돌아다니면서도 이게 말이 쉬지를 않는 게 얘한테, 너 알지? 가가지고, 여자를 만나면, 막 그런 얘기부터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면은, 만약에 여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돼.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밤을 같이 보내게 돼. 근데 여자애가 no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no means no. 알지?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랬더니 애가 날 딱 보더니 엄마는 내가 no를 예스로 알아들을 거가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no means no. 그 얘기는 아빠가 해줘야 되는 거야. 아빠는 옛날에 얘를 데리고 성교육을 다 했고 저는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하게 한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애를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No means no. 그리고 너도 만약에 누가 마약이나 뭐를 권하면 no. 그리고 어디에서 잘 모르는 음료수 따져 있는 거를 먹을 기회가 되면 no. 네가 먹을 거 너가 사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섹스는 사랑의 언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바디 랭귀지 오브 러브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게 된다? 콘돔을 꼭 써야 돼. 막 이러면서 엄마는 애 못 본다? 막 그게 정말 절실한 네. 엄마는 애 못 본다. 이러고. 막 엄마는 못 본다. 그 군더더기 없는
핵심 포인트만 똑똑똑똑 찍어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애가 옆에서 막 눈알을 막 굴리면 오케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숙사가 들어가는 준비물을 사긴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우리 집 아이는 정말로 최소한으로 준비해서 간 거예요. 되게 최소한으로 준비를 해간 거고 제 친구 딸 아이들을 보면은 걔네들은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에 커미트먼트를 이제 하잖아요. 어느 대학으로 가겠다. 딱 정하면은 그 순간부터 룸메이트를 구하더라고요. 응? 룸메이트를 구해요. 그 뭔 소리예요? 룸메이트를. 같이 기숙사를 쓸 룸메이트를 구해요. 인스타로. 그 여자애들은 그런 거를 미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기숙사를 내가 가고 싶은 기숙사의 프리퍼런스 뭐 ABC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2인실 쓸래, 독실을 쓸래, 뭐 4인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프리퍼런스가 없니? 뭐 그렇게 남자애들은 대부분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다 프리퍼런스 없는 애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서 뺑뺑 돌려가지고 가는 게 남자애들인데 여자애들은 자기가 딱 봐가지고 딱 이제 룸메이트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인터뷰를 하더라고. 서로 지네들끼리. 아 진짜. 너는 뭘 좋아하니? MBTI가 뭐야? 그렇지, 그런 그렇지, 거. 그런 거. 늦게 자니 일찍 자니? 너의 그런 취향은 어때? 뭐 이러면서 맞춰보는 이런 거 것들 좋은 것 다 같아요. 맞춰가지고. 좋죠. 아예 생활 패턴이 다른 애들 만나면 서로 괴로운 그치, 거니까. 힘들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쓰겠다고 써서 내면은 학교에서 그거 해줘요. 해줘요. 2인실에 들어가. 근데 나는 얘랑 하기로 합의를 봤어.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땡큐지 사실은. 그치. 별로 네. 싸움도 안 나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학교에 나는 누구야, 어느 도시에서 왔어,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계정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봐가지고서는 이렇게 서로 탐색전을 해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만약에 매칭이 딱 됐다. 그러면 너랑 나랑 쓰자. 이렇게 하면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방을 꾸미는 컨셉 회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 무슨 애니메이션 중에 얘가 한가. 큰 딸이 대학을 가게 되는데 네. 애니메이션이에요. 3D로 된.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제 그 차를 뭐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 뱀? 패밀리 밴? 픽업? 뒤에 크고 네. 옛날에 유행했던 뭐라고 그러지? 카우치 아니 뭐라 저기 그러나? 뭐야? 뭔지 알겠어. 외건. 외건. 해치백, 외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미국 대학생들 외건데이라고 보통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 그러니까 그 차에 싣고 이제 가는데 외계인이 나와서 뭐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이 많은데 거기 외계인이 왜 나?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은 걔가 대학 가기 전에 이미 애들끼리 막 화상회의를 그러니까 그 애들끼리 해요. 지네끼리 이렇게 해갖고 막 네. 나는 어디서 자기들끼리 막 소개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PC통신에 자기 학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무슨 학교 무슨 과 뭐 이런 방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막 인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 우리 때만 해도 인스타그램으로. PC가 통신으로. 통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서로 이제 매칭이 되면은 방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인테리어 회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서로 가져올 물품들을 나는 커피 머신을 가져올 테니까 너는 뭐를 가져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 친구 딸은 그 방의 카펫이 파란색이라고 그 방만한 카펫을 그 룸메이트가 하얀색으로 샀대요. 그래서 그걸 다 깔고 서로 베드 시트 색도 맞추고 벽도 뭐 애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애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때 룸메이트였던 친구 이제 평생 친구 되겠다. 되게 잘 맞으면. 잘 맞으면. 싸우면 이제 평생 안 볼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건 좀 투머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 그냥 개인의 취향이니까. 도끼님 스튜디오 그거 할 때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부 때 이렇게 스튜디오 건축가는 스튜디오 배정하잖아요. 스튜디오 꾸미는 거? 그럼 배정 들어오면 자리 싸움 일찍 자리 가야 싸움 해야 돼요. 자리 싸움 하지. 그러면 이렇게 보통은 두 명이 이렇게 같이 앉고 책상을 이렇게 해갖고 섹션을 만드는 거야. 네. 3학년 때 이때는 막 온갖 막 의자랑 뭐 이런 거 다 갖고 갖고 구들장 만들고 막 여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니까 거의 우리한테는 그게 거의 기숙사와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안 가니까.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막 전기장판 누가 가져올래? 막 이러고. 도대체 스튜디오에 전기장판을 왜 깔아? 전기장판 까야지. 내 동기 중에는 자기 섹션에 장판을 깐 애가 있었어. 자기 바닥에? 바닥에. 어머. 밑에 뭐 이렇게 좀 푹신푹신한 거 깔고 그 위에 장판을 어디서 사가지고 장판을 딱 해가지고 걔네 섹션에 가려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아 정말? 그런 친구도 있었어.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다 해놓고 뭐 우리 때는 졸업하기 전에 한 번씩 하는 게 이제 건축대전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가면은 뭐 3학년 때가 나가든지 4학년 때 나가든지 그 건축대전의 패널 사이즈가 딱 이게 정해져 있거든. 근데 그 패널 사이즈가 딱 한 마디 만들기에 딱 좋은 사이즈야. 그러니까는 거기 스튜디오에 10명이 있으면은 그 패널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나무 패널이. 그러니까 그걸로 막 칸막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칸막이 하셨죠. 저는 3학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칸막이했어. 스툴 있잖아요. 스툴. 그거를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다 걷어와가지고 쫙 깐 다음에 그 위에다 그 패널을 딱 깔아갖고 그러면 바닥에 뜨잖아. 침대 만들었어 거기? 그 밑에다가 온풍기를 틀면은 그게 온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살았어. 와 다들 머리 많이 쓰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 건축가 스튜디오는 뭔가 그렇지. 한 학기를 내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죠. 내 편한 어떤 막 그걸로 이제 막 책상도 막 최대한 깨끗한 왜 학교가 이제 그게 되면 네. 뭐 낡은 책상도 있고 오래된 그러니까 것도 막 있고. 스튜디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주워와 가지고 뭐 그것도 하고 뭐 누구는 화분도 갖다 놓고 화분 갖다 놓는 애들 보통 있지. 화분이 한 학기를 다 못 살지만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화분 여자애들도 많이 갖다가 갖다 놓고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저기 조화, 아이비, 조화 같은 거 그래요? 막 그 유행이에요? 걸어놓고 액자 같은 것도 해놓고 뭐 하여튼 굉장히 그 기숙사 꾸미는데 전력을 다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꾸미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냥 굉장히 미니멀하게 해가지고 미니멀하게. 갔어요. 기숙사 얘기는 뭐 대충 그렇지만은 거꾸로 이제 가서 대학을 준비하는 거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 뭔가 본격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략 고등학교 사실은 고1부터예요. 아 미국. 진짜 9학년. 고등학교 그러니까는 1학년부터 9학년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고1 그러면 중3이지. 그렇게 따지면 한국말로 하면은. 그치. 중3. 그러니까 여기는 4년이니까. 고등학교 4년이니까. 4년이니까. 아 그렇구나. 네. 고등학교를 이제 그것도 인지 알았네. 고등학교를 4년 다니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4학년은 마지막 해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우리 그 왜 나 같은 경우는 수능을 2번 여름 때 보고 겨울 때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본 점수로 가겠다고 마음 먹은 애들은 나머지 2학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고등학교 4학년이에요. 미국에서는. 네. 대부분의 결정이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미국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벌써 갈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4학년을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한국에선 그런 케이스가 저기 뭐지 육사나 이런 애 가는 그치 미리 가는 애들 미리 해가지고 미리- 맨날 운동장에서 혼자 체력 그거 맞춰야 된다고 혼자 그렇죠. 뛰고 있고 막 사관학교들이 좀 발표가 네. 일찍 나니까 그런 케이스들. 그래서 대학교 가는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가 9학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중3이 네,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학교 내신 관리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본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클럽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음악을 했던 친구들은 음악. 근데 보통 스포츠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건 계속 꾸준히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너무 좋은 그런 수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더 할 나위 없지만 어떤 학교들은 이거를 꾸준히 오래 했냐를 더 가치를 둬서 보는 학교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0학년 때 한국으로 말하면 고1 부터의 성적은 정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비중이 더 커지거든요. 내신이. 그리고 빠른 아이들은 SAT, ACT 뭐 그런 그 SAT를 1학년 때 봐요? 자기가 보고 싶으면 봐도 돼요. 근데 10학년에 봐야 돼. 10학년 때부터 볼 수가 네, 있는 네. 건가? 10학년 때 본 거가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그 점수 그냥 쓰면 되니까. 10학년이면 고1? 네. 그러면
이게 뭔가 내 개념의 그 수능은 마지막에 이 다 여태까지 배운 걸 시험 그치. 보는 건데 그러면은 그 시험은 그 이후에 배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네, 있나? 그게 그런 방식이 아니고 네. 일단 SAT가 저거랑 되게 비슷해요. GR이랑. 그게 이제 GRE의 컨셉이 얘가 대학원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험 범위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런 거랑 그렇구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과목도 비슷해. 그래서 그 어휘력, 그다음에 산수 능력, 그다음에 분석 능력,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교과 과정에서 안 나왔다고 뭐 이거는 답을 몰라 봐 이게 킬러 아니야. 문항 이런 건 없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거야. 근데 미국에서는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월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반을 하니까는 그게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과정까지 공부를 한 애들은 어느 시기, 그게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좀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10학년 때부터는 보통 이제 준비를 그러니까 봐요. 보고 그리고 SAT 학원을 그래도 많이 다니죠. 왜냐하면 이게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좀 그쵸. 필요하대요.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PSAT라고 모의고사 같은 것도 봐요. 근데 그거를 잘 보면은 나중에 장학금도 받고 뭐 그런데요. 아, 그걸 통해서? 네, 거기서 아주 특출나게 잘 하고, 아니면 벌겐 카운티, 어디에서 잘 하고, 뭐, 이렇게 어워드 받으면은 그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PSAT를 그것도 신청해서 보는 건데, 모두 그 학년, 10학년, 11학년 다 이런 보는 아이들 걸줄 다 아는 보는 거야. 건데, 아니지. 다 보는 거가 아닌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봐도 되긴 돼요. 근데 안 보면 이상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난 신청 안 했어. 그날 우리 애는 안 갔어, 학교를. 아, 근데 뭐 시험 뭐 따로 신청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네네네. 신청을 해서 신청하고 봐야 그것도 근데 다. 아이도 몰랐어요 그거를. 네. 근데 그때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아프지 않았어요? 막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지. 그게 그거 11학년 올라갈 고2 때였어요. 때. 아. 고2 때. 네. 네, 그때 많이 아프고 그랬지. 아 고1 때 그랬다는 거죠? 네, 뭐 10학년 그때도 때? 그렇게 보고 막 이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근데 애가 그거를 엄마한테 엄마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걔도 아무 생각 나도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아니 내가 귀찮잖아. 근데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하겠지. 근데 밑에 풋노트로 그러하나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얘는 그것만 이만하게 그 자막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럼 하지 않을 이건 뭐 맨데터리가 아닙니다. 요것만 일단 보이는 거지. 그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럼 신경 끄는 거지. 맞아. 내가 그리고 나도 이메일이 왔을 때 이게 옵셔널이라고 하면은 하지 마. 뭐래? 초등학교 처음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엄마가 너 시험 범위 적은 거 있어? 이래서 그럼 없는데? 이랬어요. 없는데? 뭐인데? 그때 엄마가 이제 막 물어서 이제 막 소문해서 시험 범위를 알아왔어. 너 이거 선생님이 이거 절판에 적어줬는데 너 이거 몰라? 이러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있었어. 근데 저거 분명히 공부하라고 하는 걸 거야. 그래서 안 적어갔거든. 1학년 때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거는 초등학교 때니까 용서가 가능한데 우리는 심지어 고등학생들인데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PSAT를 안 봐가지고 근데 뭐 큰 문제는 없었죠? 문제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항상 미국은 다른을 인정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 집은 좀 특이한가 보다. PS 안 보고 싶은가 보다. 그런 데서 뽑혀가지고 뭐 장학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이 없나 보다. 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하지만은 애가 대충 SAT가 어떤 걸로 보게 되는지 어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놓친 거죠. 하면 좋은 거를 놓친 거구나. 그죠. 아. 왜냐면 내 기억에는
뭐 지금도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지만 한국은 자기 내신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그 점수를 딱 보고 이제 그 왜 담임 선생님 저 교무실 가면 이렇게 그치. 이렇게 표 차트 있잖아요. 그죠. 전국 대학 분표도. 네 점수에 네 점수면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 수 있다 레인지가 나오면 그때부터 목표를 정하고 학교를 맞춰서 갈 건지 과를 맞춰서 학교를 갈 건지 요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몇 개를 이렇게 후보군으로 두고 네. 그다음에 뭐 몇 점까지 나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목표를 네. 세우는 거라. 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러기에는 이 표를 차트를 만들 수조차 없고 일단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네, 그거는 잠깐만 이 SAT 얘기하고 알려드릴게요. SAT는 그래서 학교에서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토요일 날 아침에 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게 제일 편하고, 그러지 않을 거면은, 학교에서 봐요, 그러면. 네, 칼리지 볼드라는 그 SAT, 뭐 ACT 이런 거를 주관하는 그 단체 그 기관에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시험장에 가서 봐야 돼요. 그게 석 달에 한 번인가? 뭐 두 달에 한 번인가? 되게 자주 있어요, 생각보다. SAT요? 네, SAT. 아 근데 듣기로는 그것도 자주 보는 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많이 볼 필요 네. 없어요. 저희 아시는 분 딸이 엄청 공부를 잘하는데 걔는 고1 때 봤나? 아무튼 SAT를 되게 일찍 봤는데 처음 본 거에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볼 필요. 네. 근데 이제 SAT 학원을 끊자 이렇게 딱 했는데 첫 번에 너무 잘 나와가지고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 원시트로 네. 그냥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걔가 더 이상 못 가니까 리펀드는 안 해주고 동생이 그래서 돈을 갈 수- 내놨는데 네. ACT 뭐 그리고 SAT 이거를 주문해가지고 쉽게 말해 주문하는 거죠. 해가지고서 주변에 제일 가까운데 어디에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냐 해서 가서 시험 운전면허 보거든요. 시험 보는 거야. 운전면허 시험. 근데 그러면 그거를 네. 예를 들어 왜 학원 강사들도 왜 그런 시험 보러 가잖아요. 네. 내가 정말 심심해. 한번 시험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신청해도 막 가서 시험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아니 돈 내요 돈? 돈 내죠. 그러면 얼마나 내요? 돈을 얼마 냈어? 나 돈 냈는데 기억이 안 나지? 200~300불 내겠지 뭐. 그게 몇백 불 수준이에요? 1,200불이었던 것 같아요. 100불. 네.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나 진짜? 한 100불. 모르겠네. 심심한데 한 100불 내고 한 200불 내고 시험이나 볼까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니 있어. 가끔. 학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 왜냐면 선생들은 그럴 수 있지. 선생들은 그러니까. 투자로. 그치. 딱 그 시간에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가끔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수능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풀어보는 사람도 있어. 업이니까. 아니 업으로 아니고 그냥 내 취미로. 그냥 그걸로. 뭐 돈 안 들면 스트레스 그렇게 해소한다는데. 뭐. 제가 바로 잡을게요. SAT fee는 55불이에요. 싸네 그래도. 네. 아. 55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테크니컬리 그렇잖아요. 대학까지 정부에서 다 관여를 하잖아. 응. 공공기관, 응. 교육기관으로. 그러니까는 어느 가정에서나 어포더블 할 수 있게 그래야 해야 되기 되겠구나.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몇백 불대까지 네. 잡지는 못할 거야. 55불인데 만약에 저소득층은 그걸 외부에 해줘요. 음. 아. 네, 그런 게 것도 있어요. 있고. 고기 한 팩 값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SAT 보고 준비를 이제 해서 아까 작가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준비를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내신을 계속 좋게 유지를 하는 좋게 게 유지하는 제일 중요하고 아. SAT 아니면은 뭐 자기 액티비티 EC라고 하거든요.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채우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의 그 스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액티비티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사실 너무 이거 밑빠진 덕에 물 붓기인데. 그래 맞아요. 보이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미국에서 겪어본 바에 의한 나름대로의 로직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쪽 동네는 네. 버겐 카운티. 네, 버겐 카운티 뭐 뉴욕은 좀 다른 얘기인데 버겐 카운티는 기본적으로 학교들마다의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얘가 대학교에서 버겐 카운티에 있는 어느 동네에 있는 하이스쿨에서 어드미션이 들어왔어. 어플리케이션이.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어요. 얘는 버겐 카운티 출신. 그러면은 SAT는 우리 학교쯤 오려면은 SAT는 몇 점 이상은 돼야 되고 GPA는 요 정도 유지를 했겠지.
그게 대학들도 여기 뭐 역사들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야. 그게 쿼터를 나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작년인가 그 하버드인가 MIT에서 그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인종 네, 인종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쿼터를 둬가지고 그렇게 뭐 음. 우리는 안 하겠다 뭐 이러니까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넘버로만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동네 출신은 요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 인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팩터들이 이렇게 더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네네. 필터링을 하는 건데 점수만 그러니까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마 집사람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내 아이 점수가 되고 SAT 점수와 내 아이의 GPA, 그러니까 내신이 몇 점 만점이지? 4.5 만점인가? 4.0 만점? 고등학교가? 뭐 하여간 그게 있어요. 아니 여기 편집해줘야 돼. 알았어.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수미안가가 아니고 4.5. 예, 그런 식으로 GPA 대학 학점 매기듯이 매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얘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는지를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정말 보내고 싶은 학교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학교 출신이야. 그럼 그 학교에서 우리 애가 가려면은 얼마를 받아야 몇 점 된다? 정도가 돼야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어드미션을 주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SAT랑 내신이랑 내신. 두 개. 두 개. 네. 예. 근데 내신은 절대평가로 하는 거죠? 상대평가죠.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 절대평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예요. 과목마다 달라. 과목마다 다른 어. 거구나. 과목마다 다른데 그 상대평가를 하면은 굉장히 불리한 거지. 그치. 그쵸. 이쪽에 있는 애들. 그러면은 절대평가로 해요. 절대평가로. 그러면 내신이랑 SAT는 그렇다 치고 음. 그 외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그게 우리는 사실 음. 한국에서는 그런 교육이 아니니까 그렇죠. 되게 생소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뭐 말 많잖아요. 뭐 스펙 쌓기. 막 그러니까, 해가지고 예. 그거 뭐 부모 돈으로 해가지고 막 근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데서 인턴십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것들? 이제 입시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어렴풋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잘 모르니까 뭐 음악도 하나 하고 운동도 하나 하고 막 이러는데 맞아. 이게 우리 애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 근데 뭐 하나 해야 된다니까 하기는 해. 근데 이게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때 시키지도 않으면서 음악을. 근데 아니 애를 1년을 넘게 지금 했는데 그 정도면은 얘는 별로 흥미가 없구나라는 걸 캐치를 하지 당연히. 내가 피아노 그러니까- 못 친다 가지고 열 받아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는 그게 정말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가 어느 동네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그게 있어요. 네, 근데 네. 뭐 여기 인종도 봐야 되지, 출신 동네도 봐야 되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멀티플라이어가 쉽게 말하면 있는 거죠. 네. 똑같은 뉴저지에 왔어도 얘는 버겐 카운티고 음. 얘는 저 남부에서 오내고 네, 그러면은 트렌튼에서 오내고. 뭐 그러면은 버겐 카운티는 곱하기 0.9를 했는 대신에 쟤는 뭐 1.2를 곱한달지. 그래가지고 총점이 높아지게끔 상대적으로.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만 네. 그 객관적인 점수만 보고 얘네 다 받으면은 그러면은 다 그 동네에서 온 애들만 그 학교 올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멀티플라이어가 있는데 그 멀티플라이어도 또 학교마다 다 다른 학교마다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응. 그 사이트가 나비앙스라는 사이트예요.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나비앙스라는 학교의 알려주는구나. 각각의 아이들마다의 고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나눠줘요. 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 들어가면은 자기의 내신 어. 하고 SAT를 봤으면 SAT의 점수 어. 가 들어가는데 그와 동시에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 고등학교 내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 아이들의 지난 5년 10년간의 데이터들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 그렇게 네. 해서 그래서 통계를 만약에 뽑아주는구나. 내가 콜롬비아를 가고 싶어. 콜롬비아를 쳐요. 그러면 지난 대략 그래프에는 한 5년 정도 나오는 것 같아. 5년 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 갔는지 그 중에서 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가는 몇 명인지 이게 나와요. 걔네들의 평균 점수가 그리고 어땠고 걔의 그치, 평균 그치. 점수도 그런 나와요. 게 제일 확실한 얘의 데이터네. SAT는 몇 점이었고 내신은 어느 정도였고 근데 됐어. 예를 들면 빨리 얼리 디시전 됐어. 아니면 웨이트 리스트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게 디테일 그래프로 쫙 정보가 나와요. 나와요.
진학 부장님이 겐토로 하시던 거를 컴퓨터로 컴퓨터로 그죠. 데이터베이스 근데 화가 돼 그거를 있어요. 자기가 네. 가가지고 입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되게 잘 돼 있고 어느 학교는 그냥 그런 데도 왜냐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그 학교를 간 출신 사람이 없으면 맞아요. 데이터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학교가 만약에 우리 애들이 다니는 LHS가 A라는 학교하고 그동안 보낸 데이터가 것도 없어. 없고 어. 릴레이션십이 별로 없잖아요. 어. 그러면 애가 그 학교를 갈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어느 날 지금 LHS 다니는 애가 저는 한국의 서울대를 가겠습니다. 이러면 데이터 없는 거잖아. 데이터가 없어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게 절대적인 좌표는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집사람이 얘기해준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학교를 가려면 얘가 뭐 GPA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SAT는 몇 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감이 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의 총합이 90점이라고 칩시다. 네. 근데 내가 보내고자 하는 학교의 데이터를 봤더니 합격선이 92점이야. 2점이 모자르잖아요. 네. 그 2점을 결국엔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띠어리니까. 네. 근데 만약에 내 아이의 평균이 85인데 92점짜리 학교를 간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죠. 네. 근데 되게 가까워. 90점이야. 그거는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엑스트라로 그렇게 하는 게 점수로 인정받기 되려면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네. 그게 객관적인 넘버로 표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네. 부모들이 굉장히 프러스트레이션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게 점수화 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어디 대회에서 상을 받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렇죠.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일단은 애들이 뭐 음악을 한다 할지 운동을 해가지고 어디 나가서 상을 받으면 네. 그걸 다 적는 난이 있어요. 아. 네, 저기 뭐야,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그런 칸들을 적는 게 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뭘 해가지고, 뭔가를 성취를 하면은 좋은 거죠. 네.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면,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공략할 건지가 되게 일찍 명확해져요. 아. 예를 들어서, 어느 뉴저지에 있는 모 대학이 있는데 네. 너무 보내고 싶어. 근데 여기에 학교의 이 모토는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곳이야. 네. 그러면은 뭘 하든 간에 그게 운동이 됐든 음악이 됐든 아니면은 동네에서 발론티어를 하는 거든 네.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을 레주메로 만들어주면 그 2점이 깜프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깜프라치가 네, 되는. 깜프라치가 된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92점이잖아요. 네. 보내고 싶은 학교가. 네. 근데 한 해는 91점이고 네. 한 해는 90점이야. 네. 근데 90점 애는 해가지고 동네에서 발론티어도 열심히 하고 깜프라치가 2점을 채울 수 있어. 채울 수 있는데 91점은 간당간당한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아, 그러면 그럼 90점이 되는. 90점짜리가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그럼 음악을 시켰으면 콩쿨 나가가지고 뭐 상을 받으면 도움이 되나? 물론 부모는 기쁘죠. 그리고 도움 돼. 근데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 멀티플라이어가 그렇게 크게 작용이 안 그러니까는 된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부모가 작정을 하고 덤벼들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얘가 갈 학교는 여기야 정했어 벌써. 그러면은 그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학교에서 아이의 어떤 캐릭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간파를 하면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이게 뭐 예체능 예. 플러스 그다음에 봉사 활동이에요? 아니 봉사 아니요 뭐든지 뭐든? 학교 이외에 뭐든지 그러면 우리 애가 꼭 운동 하나 음악 하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피아노 끊기 잘했네. 그게 없는 건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음악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 애들한테는 좀 먹혔는데 얘네가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얘가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네.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거면 그게 음악이 됐든 운동이 됐든 동네 라이브러리에서 코 찔찔 흘릴 때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이든 그것만 하나만 딱 정해서 그거를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네. 일찍 정하는 게 좋죠. 만약 예를 들면은 그 리자님 궁금한 거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바이올린을 오래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잘했어. 그랬는데 예를 들면 공부도
괜찮게 잘 했는데 펜실베니아에 뭐 빌라노바라는 학교에 있어요. 그 농구로도 유명하죠. 네. 그 학교가 카톨릭 스쿨인데 거기 애들은 빌라 사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 넣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영상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음악 연주한 거 뭐 이런 것도 올릴 수 있거든요. 나는 누구야 뭐 막 자기가 했던 거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이 학생은 자기가 한 바이올린 연주를 올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학교 그 사정관 중에 수녀님이 있었는데 보고서는 눈물을 흘리셨어. 너무 좋아한 거야. 감동을 받았어. 근데 공부도 잘해. 그래서 얘한테 풀 스칼라십을 준 거야. 그러면은 다른 학교 더 좋은 데 가도 만약 돈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 그럼 당연히 거지. 네.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로 가지. 그런 식으로 그게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 EC가 그런 식으로 작용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음악은 정말 뭐 오케스트라 정말 안 하는 애들 없이 하고 또 동양 애들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네. 근데 어떨 때는 가끔씩 뻥튀기로 안 한 거를 한 것처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나. 근데 한국 애들이 많이 그럴 것 같아. 네, 아, 근데 중국 애들도 많이 해요. 어떤 엄청 많이 학교는 꽤 좋은 스쿨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비 쪽.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인터뷰 하라고 해가지고서는 가서 인터뷰 하는데 앞에다가 악기를 쫙 깔아놨더래요. 해보라고? 해보라고. 구라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애는 그거를 울면서 나왔어. 낑낑낑 하고 나온 거. 어떤 애는 하던 대로 물론 자기 악기니까 그 소리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연주를 해서 그치. 증명하고 그치. 어떤 아이는 근데 사실 뭐 뽀롱나는 거지. 거기서 가라로- 못 깔아놓을 악기를 했다고 그러면 되겠다. 하프 이런 거. 하프라든지 뭐. 아니 근데 이걸 만약에 가라로 써도 사실 얘네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게 인터뷰 프로세스가 있어요. 대학도. 왜 우리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도 인터뷰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 때는 근데 있었어. 거기다가 교수님하고. 내가 악기를 뭘 얼만큼 했고 어디서 수상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안 그렇게, 해요? 뭐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나름대로 하는 하지. 방법이 있죠. 네, 그 너무 하죠. 속으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라도 검증을 하겠다 했던 거 이런 아니에요? 게 되게 더 중요한데 내 생각에 질문할 때 이제 그런 에세이에 관련돼서도 질문하고 그렇죠. 얘가 이걸 누가 써준지 안 써준지 사실 인터뷰하면 딱 아니까. 그렇죠. 그치. 그게 네. 제일 에세이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세이도 중요해요. 에세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예, 예. 그것도 중요한데 그 자기소개서는 결국에는 누군가 손을 봐줘요. 뭐, 예. 그게 돈을 받고 봐주는 비싸. 사람 아. 그러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렇게 애가 썼어. 쓴 네. 거를 좀 우아하고 수려하게 그거를 아. 이렇게 고쳐주는 돈 받고 해주는 그런 라이터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그 학교 출신 내 친구인데 내 아들이 지원하는 학교의 선배야. 네. 그 학교 출신이야. 그러면 걔한테 부탁해서 좀 봐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아빠가 관심이 있어 엄마 아빠가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손을 봐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에세이도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랑 내가 그 에세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랑 얼라인 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쓸 것이냐. 근데 이 에세이를 한번 쓰면은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손을 봐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내가 나를 소개하는 글에 대한 뭐 기승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기승전결이 있는데 그 기승전결의 전개가 어떻게 전개를 시킬 것이고 기승전결 중에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할 건지 그거를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내가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 어느 부분을 공략할지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손을 봐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손 보는다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쓰는 거를 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써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본인이 써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더 첨삭을 해주는 그죠. 그렇죠. 아이디어를 더 꺼내서 막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아이가 그동안 했던 활동이나 관심이 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쫙 듣고 그럼 넌 뭐에 대해서 얘기를 써볼래? 이렇게 하면은 영주권 할 때 변호사가 레터 써주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해져가지고 레터 써. 그러면 요 방향으로 받아볼까요? 약간 이런 설계를 네,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한동안은 이 에세이 아니면 자기소개서 아니면은 뭐 SOP, Statement of Purpose 뭐 요게 한때는 합격을 좌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점과 90.5점을 받은 이게 0.5점 차이인데 네. 그 0.5점 차이를 획가닥 뒤집어 가지고 90점 받은 애가
가는 케이스들이 그런 에세이 때문에 결정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요즘은 사실은 점점 더 이 에세이가 그런 변별력을 갖는 시기가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치. SAT 점수가 별로 변별력을 못 갖는 것처럼 벌써 옵셔널인 학교들도 꽤 옵셔널로 있고요. 가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면은 뭐가 이제는 내신. 내신? 그러니까 내신인데 그것도 그냥 국영수 뭐 이게 아니잖아. 근데 그 내신의 어떤 패턴과 네. 이 학생이 하고 있는 엑스트라 커리큘럼의 그 패턴이 비슷하다면 네. 이게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그러면 한 3학년쯤 되면은 약간 엑스트라 커리큘럼의 점수를 정점이에요, 정점. 그때가 그걸 정점이죠.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쵸, 뭐 정점이죠. 봉사활동이라던가. 그래서 네. 그 큰아드님도 병원 가서 네, 그거는- 인턴십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어. 아 그래요? 얘가 왜? 아. 얘가 다닌 학교는. 아. 대학교 가기 용이 그게 아니라? 그 용이 아니고 예, 네.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래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 음. 그래서 그 기간이 벌써 어플리케이션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어드미션 받을 애들은 벌써 받은 상태에서 그거를 시작한 거예요, 얘는. 엑스턴십을. 예. 아. 마지막 학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고등학교 4학년 미국에서 마지막 고등학교는 거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라고 아. 보면 돼요. 벌써 대학 어플리케이션 집어넣고 모든 게 끝난 상태예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이런 기본적인 팩트들이 있잖아요. 뭐 내신, SAT, 뭐 엑스트라 커리큘럼,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다고 하는 게 한 해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막 이런 인종에 되게 포커스해서 대학들이 사람들을 뽑았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아이들이 많이 뽑힌 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공중보건에 나는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아니면은 지원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어드미션이 제너럴스해졌다일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매년마다 좀 포커스되는 게 달라져요. 아니 뭐 그거랑 똑같은 거지. 수능의 난이도가 매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운도 되게 필요해요. 운도 필요해요. 예, 운도 필요한데 네. 나는 물론 최근에 그런 굉장히 핫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다음에 총기 사고야 뭐 매년 뭐 수도 없이 터지는 것이고 기후 변화, 그다음에 코비드 같은 공중위생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특정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던 애들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쵸. 네.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막 거기에 포커스했는데 갑자기 코비드가 터져버린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뭐 그런 식으로 그 운도 필요하기는 한데 내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운에 굉장히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의 대학 시스템이 369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들은 그 학교 나름대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학생의 자질이 정말 우리 학교에 와서 앞으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우리 학교를 빛내줄 학생인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카데믹한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는 학생인지 이거는 이 대학에서 수십 년 거의 뭐 몇백 년 동안 쌓아진 데이터베이스와 이 사람들의 그 실수를 통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학풍과 이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의 캐릭터 이거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디벨롭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그런 트렌드에 휘말리지 않고 전공법이죠. 전공법.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래도 먹힌다는 거예요. 내 포인트는. 후뚜루마뚜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애는 막 갑자기 막 블랙 라이브스 매터 막 되니까는 뭐 어느 애는 또 뭐 LGBTQ 막 그게 또 막 그런 게 또 이슈가 되고 막 그러면은 또 막 그런 데 가가지고 활동하고 뭐 그런 오히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게이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뭐 나는 양성애자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막 그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수애를 대표하는 나는 뭐 그룹의 회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먹히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전공법을 취하면 그게 오히려 더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그거는 들어요. 나는. 철저하게 도케시의 네. 의견. 그러니까 트렌드에 이거요. 휘말리지 네. 않는 그런 전공법도 있다는 거죠. 네. 저 생각에는 이게 도케시의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너무 대학교들 자체도 매년 다른 데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 올해하고 이제 내신하고 꾸준히 해왔던 거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데 붙은 애들은 아이비를 막 두세 개씩 붙는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아이는 그렇게까지 성적을 정말 기깔나게 내거나 이런 아이는 아니어가지고 애초에 본인이 메디컬 스쿨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좋은 트랙이 있는 학교를 그냥 괜찮은 순위 안에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학부는 그냥 주립대로 가고 그 다음에 메디컬 스쿨을 노력해서 더 좋은 데로 가고 그런 트랙을 한번 가보자. 그거를 언제 정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노력들이 학교랑 그 옵션들을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게 사실 이렇게 하자 정해지니까. 대략 한 10학년 정도는 정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게 11학년 정도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했어요. 네. 좀 늦었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애들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애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독하게 준비를 했다. 정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부모가 푸시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찾아가지고 자기가 준비를 해서, 자기가 막 학교 다 알아보고. 그래서 걔는 어디 갔어요? 하버드. 그렇게, 학교 이름을 얘기하고 그래. 그래서 하여간 그런 명문대를 가겠다고. 하버드 간 애가 이 동네에 없죠? 있어요. 갔잖아. 아, 그래요?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한국에. 한국 애가 하버드 갔다고? 한국 애가 하버드가 지금 그러면 누가 가, 그러면. 누가 가. 제일 좋은 거는 애가 그렇게 알아서 해주면 장땡이네. 그치, 그런 아이를 만들려면 오은영 박사님한테 물어봐.